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지킬 것인가, 빼앗을 것인가. 칼날이 아마 우리 그 김영환 지사에게 강하게 들이댈 건데 이것들을 얼마만큼 방어하느냐. 과연 경쟁력이 있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또 송유석 군이 이 얘기 들으면 하늘이 놓을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비명 신문도 생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분은 최고의 기대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당에서 누군가를 추천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자기들이 만만한 사람 고르는 거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재미있고 속 시원한 명품 시사 토크를 지향하는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대선 시계가 멈추자마자 지방선거 지선 시계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6월 3일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는 어떤 인물이 뛰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살펴보고요. 관전 포인트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킬 것인가? 빼앗을 것인가? 최영현 변호사, 박정희 전 청주시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빼앗을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분 입에서 어떤 전망들이 나오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토크 출발합니다. 첫 번째 주제 갑니다. 충북도지사 누가 뛰나? 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지난 지방선거 때 한 번만 당선이 되면은 한 번만 하고 절대로 다음은 안 하겠다. 재선 도전 안 하겠다. 이번 선거만 뛰면 다음 선거는 없다고 이런 메시지가 없는 거를 보면 나도 이따위로 저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 없는 걸 보면 다음 선거 때는 반드시 나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동안에 뭐 언행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았지만 어쨌든 지금 다음 재선 도전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다가 여야 주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에서는 우선 총망라에서 어떤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먼저 국민의힘 어떤 후보군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좀 박 의원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뭐 증권주하고 비교를 해서 증권주? 예. 이게 그런 식으로 좀 유망주 뭐 그런 걸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김영환 지사는 아까 말씀한 재선 도전 확실시되고 있고 예. 뭐 굵직굵직한 성과를 낸 게 있어요. 알다시피 오송 KO 바이오 스퀘어 확보라든가 부지 확보라든가 또 청남대 규제 완화를 시켰고 또 그다음에 뭐 일하는 즐거운 바퍼 사업도 상당히 충북 전 지역에 골고루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서 많은 홍보가 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본인은 자신 있게 이렇게 재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알다시피 지금 하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우리 김영환 지사다. 국정감사. 사정의 칼날이 아마 우리 그 김영환 지사에게 강하게 들이댈 건데 이것들을 얼마만큼 방어하느냐 그리고 또 주변의 측근 비리라든가 뭐 그 산하기관장의 여러 가지 실수들 이런 것들을 잘 봉합을 해야지 재선을 도전할 수가 있고 김영환 지사는 롤러코스터주다. 롤러코스터주다. 유망주 말씀드리고요. 라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서승우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청원구 국회의원을 도전하다가 경선에 실패하고 정우택 국회의원이 있는 상당구로 와서 또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 정치적 그동안에는 관료라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번 조기 대선에서 충북 도당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인의 입지를 확실하게 구축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을 최고의 기대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주다. 그렇죠. 잠깐만 끼어들어도 돼요? 예, 잠깐만 끼어주십시오. 앞으로 두세 분 더 남았는데 혼자 말씀 하시는 거예요. 홍보를 너무 해주시는 거예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대표님. 이분 같은 경우는 뭐 행정가 이미지가 있고 또 푸근한 동네 아저씨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는 좋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정치인으로서는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있었는데 그런 건 부족해요. 부족하다.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관심주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조기령 충주시장이 있습니다. 충주시장 삼선 제안에 맡기죠. 맡겼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북부 지역에 전폭적 지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또 이분이 청주 신흥고 출신이에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분에 대한 그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청주 신흥고 출신만 하나만으로 청주를 전체 알기는 좀 부족하다. 네, 그런 말씀에서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충북 도지사 국민의힘 중에서는 전략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주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도 있어요.
침을 윤희근 전 섭격하면서. 경찰청장 같은 경우가 알다시피 윤희근 경찰청장. 전 경찰청장. 최근에 이제 그 지방에 자기들을 하고 관심이 갖고 있는 많은 그 지인들을 만나면서 의견 듣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듣고 다니시면서 예. 최종적으로 아마 도지사 출마로 마음을 가득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궁금하다. 무슨 주로 분류를 할지. 저는 노력 기대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노력을 하셔야지 뭐 기대에 갈 수 있는 주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저기 국힘 많은 분 얘기하셨지만은 가장 그래도 주목할 만한 분은 뭐 김영환 지사 당연히 주목할 당연하죠. 만한 적이지만은 서승호 도당위원장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분이 이제 언론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도지사 후보, 시장 후보 양쪽 다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승호 도당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경쟁 후보들이 자리가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김영환 지사나 이범석 시장이나 둘 다 직간접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급변하면은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럼 대체자가 필요한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 서승호 도당위원장은 이전에 상당구에서 정우택 전 의원 대체자가 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체자로서도 급박하게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서승호 도당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냐, 그리고 김영환 지사나 이범석 시장이 어떤 처지에 처하냐에 따라서 급박하게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저쪽에서 그렇게 홍보해 준 만큼 민주당 후보도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럴 생각은 별로 없고 여기 더 많아요. 후보가 더 많아.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은 대체로 5분 정도인데 네. 뭐 당연히 요새는 최고로 핫한 송기섭 진천군수 진천군수 같은 경우 그다음에 신용환 교수 이전에도 출마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노영민 전 비서실장, 도종환 전 장관, 이장섭 전 의원 이렇게 5분 정도가 주로 거론되고 있는데 딱 두 개 군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개 군이요. 뜨는 친명, 핫한 친명과고 지고 있는 과거의 친문이라고 할까 비명이라고 할까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예. 보통 정치 역사를 보면 뜨는 세력들, 신집권 세력들이 주가를 한참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송기섭 군수나 신용환 교수가 유리할 것 같은데 아하. 이 좀 도지사는 역대 좀 맥락을 좀 봐야 돼요. 역대 도지사 보면 이원종, 정우택, 이시종, 지금의 김영원까지 예. 이분들이 다 다선 의원이들이거나 아니면 중앙무대에서 아주 굵직한 자리를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송기섭 군수나 신용환 교수는 조금 중량감, 그 정도에서는 중량감이 좀 떨어진다고 죄송하지만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노영민, 도종환, 이장섭 이런 분들이 다시 또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그동안에 민주당의 공천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재명 지금은 대통령이시죠. 대통령께서 뭐 지명하면 되는 방식의 공천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는 견주에서는 지금 도지사 후보로서는 송기섭 군수와 신용환 군수의 양자 대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좀 조심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송기섭 군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 진천군이 압도적으로 충북 전체 지역에서도 가장 확실한 표 차이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용환 교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중량감도 갖고 계시면서 사실은 지지난번에 바른미래당의 또 도지사 후보로서 출마했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리고 또 인재영이 15호로서 또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용환 교수의 뭔가는 좀 마음에 진 빛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분 중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박정희 전 의원께서는 다음 지방선거 때 이번 지방선거죠. 지방선거 때 친문이 생존 못할 거다. 더불어민주당의 도지사 후보로는 친명이 할 거다. 예, 친명 쪽에서 뭔가 좀 두각을 나타낼 거다라는 전망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달라요. 다릅니까? 좀 다른 게 뭐냐면 물론 지난 총선에서 비명 행사, 뭐 친명 행제 이런 식으로 공천을 했었잖아요. 네. 당권 장악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럴 수 있는 면이 있었는데 이젠 당권이 아니라 대권까지 확보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정도 포용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또 하나 변수는 친문 세력들, 과거의 친문들이 다시 생존할 수 있느냐 내년 지방선거에 이런 걸 봤을 때 또 하나의 변수는 국정 지지도 같아요. 이제 1년 정도 됐잖아요. 1년 그렇죠. 정도 그때 되면 이제 1년 정도 되는데 그렇죠. 내년 상반기에 국정 지지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국정 지지도가 엄청나게 높다면 그냥 친명 위주로다가 진영을 짤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국정 지지도가 낮다. 그리고 친명 위주의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이 좀 있다라고 그런다면 보다 많은 포용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과거의 비명 친문도
생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에서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이장섭 전 의원이 예. 노영민 비서실장의 이런 표현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키즈라고 분류가 되기도 하잖아요. 지금은 만약에 아니죠.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런 과거의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교통 종류가 예를 들면 이장섭 전 의원은 뭐 시장 쪽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죠. 있어요. 도종환 그다음 노영민, 이장섭 이 전 의원들은 상당히 친분이 깊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통 정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국정 지지율을 말씀드렸지만 예. 내년 상반기에 국정 지지율이 만약에 엄청나게 떨어졌다. 네. 정권이 엄청나게 비난을 받는다고 그러면 지선에서 승리해야지만 국정 주도권을 다시 그렇죠.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전국에서 지방선거에 승리했다는 말을 들으려면 어디서 이겨야 돼요? 충청권에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충북에서 이기는 것이 그 딱 나눠지잖아요. 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친문이 생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전망을 해주셨고 국민의힘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론됐던 여러 인물들 중에서 박 의원님께서는 지난 대선 때 아주 기가 막힌 찝어냈잖아요. 충북에 제대로 했죠. 득표율 결과를 득표율을, 딱 찝어내셨는데 두 분 정도로 만약에 압축을 한다면 어떤 분들이 나중에 경선까지 가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예, 좀 국민의힘 후보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사실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5분의 후보 중에서는 사실은 2분을 선택하라면 네. 또 우리 최영현 변호사님이 지적했듯이 서승우 도당위원장이 어떤 방향을 잡느냐가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 후보도 그렇고만 있고 도지사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서승우 후보가 어디로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강자로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도지사 후보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김영환 현 지사분하고 서승우 도당위원장이 붙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요 전망이 만약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맞는다면 그 이후에 우리 방송은 자리 깔고 부채 들고 도사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는 걸로. 혹시요 서승우 도당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 입장에서는 도지사 쪽이 더 유리할까요? 시장 쪽이 유리할까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아까도 좀 분석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를 어떻게 하시고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도 보시면 알겠지만 청주는 대체적으로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청주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를 이기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충북 전체를 보시면 이번에 결과도 보시면 알겠지만 4% 내외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도지사 후보로 나오게 되면 고정적인 보수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선거에 대한 더 유리함은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적인 유리함은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를 잘못하셔서 국정지지가 떨어지고 그런다면 뭐 시장 후보도 가능하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정치 상호적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아까도 더 큰 변수는 뭐 김영환 지사나 이범석 시장이나 다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서승우 도당위원장께서도 어떤 방향을 갈지를 결정하지 않을까. 사실상 앞서 변호사님이 좀 언급하셨던 이 부분처럼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남았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 방송을 기준으로 보면 한 11달 남짓 이제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내년 6월 3일이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게 될지, 성과를 낼지 말지 여러 가지 변수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과연 도지사 판도는 어떻게 들어가게 될지 지켜보고요. 청주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청주시장 누가 뛰나입니다. 역시 이범석 시장 그만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없는 걸로 봐서는 당연히 재선 근데 굉장히 가시밭길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청주시장을 2번 연임한 전력이 전혀 없는 데다가 지금 바람이 약간 민주당 쪽으로 현재는 또 불고 있는 거고 사법 리스크까지 좀 일단은 시장 후보들 거론되는 인물들 앞서 도지사처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힘 빠르게 정리해 주시죠. 먼저 이범석 시장님이시죠. 오송 참사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번 달 6월 22일 날 일단 첫 심판이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장점은 알다시피 지금 꿀잼 도시라든가 그리고 또 특히 오송 참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안전 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행정 조직부터 개편해서 사실은 그런 것들 안전 강화에 중심을 둔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워낙 그 사람들과 소통을 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은 상당한 장점으로 좀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거론되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승우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도지사 나올 거냐 시장 나올 거냐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고요. 양쪽 다 지금 거론이 되는. 그리고 김유수민 지금 정무부지사죠. 정무부지사. 여성이고 청년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또 뭐 결혼도 하셨고 출산도 하면서 육아도 하시면서 정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또 이 시대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표상으로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데도 정무부지사나 뭐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것들이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 단점이 있고. 그래서 좀 다음에 말씀을 드린 황용호 전 도의 의장님이시죠.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도 지지난번 시장 선거 때는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너무나 큰 낙심을 했었고 또 지난번에 또 그래도 또 이게 그 지역이 분구가 되는 바람에 도의원 후보가 돼서 또 도의장까지 했던 그리고 정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최근 주변 측근들을 좀 만나면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우리 청주 시민들에게 희생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내가 시장을 좀 출마하는 하겠다는 의지를 좀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그 측근들을 중심으로 만나서 좀 대화를 계속 듣고 있고 좀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거론되고 있다는 최현호 한국 고용노동교육 원장님이신데 사실 여기도 뭐 상당히 높은 직급으로 있는 자리인데 사실은 그리고 10월달에 이제 그 임기가 끝나면 청주로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또 다시 도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좀 폭언 갑질 인사 전행 의혹 등으로 해서 지금 노동부 좀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이런 부분도 해결이 돼야지 이분도 정치를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국민의 후보에서는 이렇게 거론되고 있다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어떤 분들이 거론됩니까? 저도 총평도만 국힘 후보들 빨리 넘어가려고 했더니 서승우 도당위원장하고 김수민 부지사 같은 경우는 과연 도전할지도 좀 의문스러워요. 왜요? 뭐 이분들이 둘 다 저기도 도지사급으로도 거론되고 있는데 현직 시장이나 도지사가 같은 당 소속이잖아요. 예, 그렇죠. 명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가진 게 있잖아요. 지역구를 갖고 있어요. 물론 도지사나 시장으로 출마를 해서 인지도도 올라가고 이런 면도 있겠지만은 과연 가진 거를 포기하고 또 떨어질 수 있어요. 내부 경선에서. 그렇죠. 그럼 이미지 타격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도전할지 조금 의구심이 그런 드는 것 무리수까지 같고.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네. 황용호 전 도의장하고 그다음에 최현호 원장 같은 경우는 과연 경쟁력이 있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또 이전에 낙선 전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가 조금 죄송하지만 구시대 이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그런 데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러면 최 변호사님께서는 누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범석 당연히 현직들이 당연히 경쟁력이 제일 높죠. 현직이 지난번부터 계속 신흥구 선배님이라고 그래요?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이나 신흥구를 싫어하는데 아니 현직이 좋게 말하면 현직 프리미엄이 있다고 평가를 하지만 청주는 없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마피가 붙을 수도 있어요. 청주는 원래 마이너스 P였어요. 원래 마피예요? 재선 시장하고 한 명도 없었잖아요. 원래 지금까지. 마피? 막 그런 것들을 최초깰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서 그 서승우나 우리 김수민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패배의 쓴맛을 걱정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정치를 또 해본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더 사실은 선거를 뭐 이겨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실패 속에서 더 큰 깨달음을 얻어서 또 우리 시민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 보고요. 그러다가 7.8기 8.9기 됩니다. 8.9기 되시는 분 빼시고요. 그러니까 거기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황용호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 그 대선 때 또 국민의힘 또 충북의 마이크 대중연설을 잘하시거든요.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또 본인도 거기서 자신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의 또 이번 그 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중앙당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교감을 좀 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분의 역량이 또 상당히 커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자신감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지켜볼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청주시장에 거론되는 민주당의 후보들 어떤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저도 맞은편에 계신 박 전 의원처럼 그 과거에 잘했던 거 이거 다 예상자들 뭐 과거에 잘했던 거 막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럴 생각은 진짜 없거든요. 주로 거론되는 분이 전 박완희 청주시 의원, 박완희 의원, 그다음에 김영건 전 도의장. 이분들 가스안전공사 사장 역임했었죠. 그다음에 허창원 전 도의원 이렇게 세 분이 거론되고 있는데 공통점은 다 지방의원 경험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 측에서 최대 약점은 이 세 분한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중량감이 반대편 국힘의 예상 후보에 비해서 중량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아니, 그런 요거 말 껴서 죄송한데요. 예. 사실은 뭐 그 지난번 그 국회의원 선거 때 그 내인율 떨어지고 그 중량감 떨어진 거는 국회의원 선거 때 후보들도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국회의원 선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맥락은 예, 역대 시장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 역대 시장들을 보면은 예. 한대수, 남상호, 한범덕, 이승훈, 이범석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행정고시 출신. 고위관료 출신. 고위관료 출신이라는 건데 이분들이 지방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고위관료 출신이 아니고 그리고 역대 선거적인 맥락에 봐서도 상대당에서 중량감도 좀 부족하지만은 이 선거 역대 맥락으로 봐서도 조금 불리한 입장이고 그렇겠다면은 저는 관료 출신 단체장 안 좋아한다고 이 방송에서도 몇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과거의 시장 이력을 본다면 관료 출신을 고려한다? 근데 시간이 좀 촉박해. 새로운 적임자를 찾기도 힘들고 그런 시간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인물을 좀 활용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도지사급으로 언급되고 있는 송규섭 진천군수나 신용환 교수 예. 이분들이 턴을 해서 시장급으로 가는 게 어떠냐. 특히 신용환 교수 같은 경우는 정치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다음에 신 교수가 그렇기 때문에 신 교수가 이 중량감이 좀 있잖아요. 다른 후보 경쟁 후보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턴을 하는 게 좀 어떤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방송 끝나고 방송 다른 거는 몰라도 송유석 군이 이 얘기 들으면 하늘이 도할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신 교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전화해서 아니, 최 변호사 왜 그래? 지금 아니 뭐 신영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일단은 약간 빼시자고 하자고요. 저기 송기석 군수님 같은 경우는 나이도 있으시고 그리고 진천군의 자존심이 있는데 진천 군수 그만두고 청주시장 나온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청주시와의 또 어떤 연고도 없는 분 갖다가 끌어놓으시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신년이고요. 하시라고 하세요. 제가 하시라고. 그거는 안 되는 걸 왜 법조인이 안 되는 걸 해야 하라고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자,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서 아까 우리 좀 지적했던 막 나옵니다. 그런 후보 중에서 그래도 기대되는 한 분 있잖아요. 전 기재부차관이신 김용진. 예, 이분이 또 그 제가 알기로는 세광고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세광고 출신이고 김등현 저기 지금 경기지사 최측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래서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동안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 청주시 국회의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공천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번에는 제가 보는 견지서는 박관희 의원. 청시의원이 제일 유력하지 않느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뭐 시의원을 해왔고 시의 우리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해보면 벌써 이 박관희 의원님은 시의원들한테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변호사님도 평가를 좀 하셨던 경우 같이 밥 먹었다고 그러는 청주시 의회에서 같이 밥 농담입니다. 청시의원도 여기 김영근 의원, 허창원 다 밥 같이 먹었어요. 김용진 차가만 밥을 못 먹었습니다. 청주시 의회에서 같이 밥 먹었잖아요. 청주시 의회에서 같은 밥 먹었잖아요. 아니 저는 청주시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박관희 의원을 좀 지지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대당에서 누군가를 추천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자기들이 만만한 사람 고르는 이 얘기를 하시면 정말 이거는 오판이십니다. 저는 지금 그렇죠? 같이 밥 먹은 청주시 의회에서 이거는 시청자분들께서 평가를 하시겠죠. 우리 최영현 변호사님이 저를 그렇게 밖에 낮게 보는 낯설을 보시는지 저는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옷 벗어서. 벗어서. 그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을 지금 거론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점점 우리가 이전에 경험을 했잖아요. 이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걸러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사실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중간중간에 지금 나왔던 얘기 중에 오송 참사 사법 리스크 변수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범석 시장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 사실 김영환 지사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죠. 김영환 한다는 거예요. 국정감사 얘기를 했잖아요. 조사해서 한다는 거죠. 국정조사. 근데 국정조사 한다는 건데 사실은 이 얘기하기 전에 좀 약간 뜬금없는 얘기지만 제가 그 무안공항 참사가 있었는데 거기는 지역 무안을 무시한다고 그래갖고 안 좋은 이미지 삼는다고 했고 제주항공 참사라고 하는데 또 우리도 왜 자꾸 이 오송에 우리 충북 청주 특히가 오송이 가장 핵심적인 지역인데 이 참사 오송 참사 이거 명칭 좀 바꿀 수 없나? 저렇게 하면 뭐 궁평 참사라고 해도 되고 궁평 지하도 참사니까. 하여튼 이런 분들이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고 무슨 얘기였어요? 이범석 시장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지금 재판 중이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도 예고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김영환 지사도 또 문제될 여지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사법 리스크가 결정적 변수가 될 건 내는 지방선거에서 그건 맞아요. 다만 이제 지금 2달마다 한 번씩 재판이 열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그러면 선거 때까지 1심 결론 안 나올 거다라는데 이게 좀 당겨질 수도 있어요. 일단 그 이전에
빨리빨리 재판이 진행된다면 1심 딱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하. 아주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예. 아직 11개월이 남았지만 뭐 이전에 따져더라도 한 6, 7개월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1심 결과가 나오는데 이에 따라서 1심이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예. 그러면 국힘에서도 공천을 강행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것 부담이 같고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국정조사 말씀드렸잖아요. 국정조사 거의 1호 국정조사처럼 오승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표명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시장이나 도지사, 청주시장이나 충북도지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호감도 여부가 엄청나게 등락할 수도 있는 것 본인에게 같아요.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 자, 두 분께 총평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벌써 이제 뭐 이제 1년 정도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아까 예단은 안 되지만 예측은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하셨기 그러죠.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죠. 누가 이길 것인지.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는 한 8% 차이가 나는데 개혁신당에서 받은 보수표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계산을 하면 민주당이 반드시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한 1년 남짓 변호사님 어느 쪽이 유리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뭐 예측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 예측 불가능하다? 일단은 충북은 보수나 진보나 이거 확고하게 딱 정착이 안 돼 있거든요. 그때 부유한다고 그럴까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긴 또 현직 프리미엄도 거의 없어요. 그런 면이 있고 또 이게 이제 송기섭이나 조기룡 시장 같은 경우는 타 지역 사람인데 청주 같은 데는 또 그것도 없어. 지역적 거기도 없어. 여러분 정우택은 정우택 전 의원은 음성 그쪽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시종은 또 충주 출신이고 지금 지사는 또 경기에서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계산 그렇기 출신이죠. 때문에 예. 이 지역적 맥락도 고려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단언하기가 힘든데 다만 결정적인 변수는 결정적 물론 변수? 지금은 그거죠. 그 탄핵 책임하고 그 다음에 독주 견제하자 이쪽은 예. 그 국힘 쪽에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내년에 거기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 같아요. 뭐요? 국정 지지율. 국정 지지율.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어느 정도가 나오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어느 당이 이기냐 개인이 누가 되냐가 아니라 어느 당이 이기냐는 이게 핵심되지 않을까. 이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움을 뭐 이기고 지는데 도움을 줬다면 지금은 반대가 됐네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떻게 국정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광역선거, 도지사나 시장 같은 경우는 그 후보 자체가 움직여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거든요. 예. 결국은 어쩌면 전체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여당과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제가 보는 기준에서 60대 40 정도로 민주당이 유리한 선거는 맞습니다. 60대 40 정도로 민주당이 유리한 유리하다. 선거는 맞는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중앙당에서는 또 어떻게 보수 재결합을 시켜서 정말 우리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얼마만큼의 좀 지지세와 또 그런 응원군을 확실히 받느냐 예. 분열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혁신당하고의 또 관계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야지 결정이 날 거라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약간 진보 정권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이 됩니다. 네, 두 분께서 오늘 이런저런 전망도 하시고 이런저런 인물들도 거론하셨는데 뭐 바로 다음 방송은 아니겠지만 다음 방송 때 돗자리를 깔고 방송을 하게 될지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정리하죠. 변호사님. 청주가 가만히 보면 외형적으로는 되게 발전하는 것 같은데 정치인들 특히 단체장들은 좀 너무 적체돼 있는 것 같아요. 정체돼 새로운 있다. 변화나 참신한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다선 국회의원이든지 아니면 뭐 중앙에 아니면 지방에서 핵심 고위 관료했던 사람들이 거의 전유물이 돼버렸잖아요. 이번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좀 이질적인 거 결이 다른 사람 좀 선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치를 13년 사게 해봤는데요. 사실 정치의 근본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예, 사람 예.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또 사실은 그런 자치단체를 맡아서 정말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모든 이의 종이 되라 그랬어요. 정말 예. 우리 시민들 도민이 정말 내가 모시는 정말 우군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시는 주군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활동하시면 공천도 받으시고 또 당선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전에는 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정치인이 같은 말씀을 하시던데 선거 지나고 나니까 좀 달라지시는 모양도 좀 있고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을 거론을 했는데요. 정말로 강한 사람이 남을 것이냐 아니다. 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어떤 분들이 끝까지 남게 될지 여러분 리얼토크 한 판을 통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리얼토크 한 판!